자, 이번 사주는 25세의 여성분의 사주입니다. 역시 저 이분에 대해서는 전혀 모르고 있기 때문에 그냥 한번 사주대로 한번 같이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분은 일주가 간목이에요. 간목은 뭘 의미하죠? 큰 동량지제, 큰 소나무를 의미해요. 그래서 큰 나무, 어쨌든 작은 나무가 아니라 큰 나무다. 큰 나무는 우리가 다른 말로 말하면 뭐라고 하죠? 동량지제라고 해요. 어떤 기둥이 될 수 있는 큰 그런 거를 타고났다. 또 간목은 뭐죠? 병화와 간목과 경금은 뭐죠? 원래는 리더 사주예요. 리더. 자, 간목은 사장급, 병화는 회장급, 경금은 부장급. 뭐 이 정도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어쨌든 이 큰 나무이기 때문에 나무는 뭐가 있어야 돼? 뿌리를 내릴 수 있는 토가 있어야 되겠죠. 근데 토가 무토, 진토, 기토 이렇게 있어요. 토가 높습니다. 토가 이게 세 개나 되어 있기 때문에 굉장히 토가 넓다. 그래서 넓은 토에 간목이 우뚝 설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근데 보면 밑에 뭐가 있냐면 간목이 그럼 언제 태어났냐? 목의 계절인 묘월. 묘월은 2월이거든요. 그러면 목이 가장 왕할 때예요. 그래서 이 목이 왕할 때이기 때문에 굉장히 간목이 강할 때예요. 그게 또 비겁이 묘가 있기 때문에 강합니다. 물론 일지가 신금이기 때문에 그걸 받아서 약할 수 있지만 어쨌든 이 목이 세 개나 되고 그 다음에 목의 왕지인 묘월에 태어나기 때문에 간목이 일단은 강하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보면 인성이 있나요 없나요? 인성은 없어요. 어쨌든 목은 이렇게 강하고 그 다음에 땅도 이 토가 세 개나 돼요. 그래서 이분은 땅이 넓기 때문에 뿌리를 내릴 수 있어요. 뿌리를 내릴 수 있고 또 토는 뭘 의미하면 이분한테는 재물을 의미해요. 재물이 있기 때문에 만약에 간목이 이 재물을 세 개나 컨트롤할 수 있다고 하면 굉장히 재물에 관해서 여러 가지 어떤 관련된 재물과 관련된 이야기들이 많이 나올 수 있어요. 그래서 돈도 많이 벌 수 있고 재물도 모을 수 있다. 그런데 자, 인생의 전반부 기토는 뭐죠? 이거는 정제예요. 정제라고 하는 것은 따박따박 들어오는 월급 같은 거. 그래서 조직 생활을 통해서 이 돈을 벌 수 있다. 근데 말년에 보면 무지는 뭐냐면 편제예요. 편제는 우리가 다른 말로 하면 횡재할 수 있고 또는 뭐죠? 사업을 통한 돈을 벌 수 있다. 그래서 이때는 큰 돈을 벌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합니다. 말년에. 그래서 인생의 전반부는 월급을 받는 따박따박 들어오는 적은 돈이라면 인생의 후반부는 큰 돈을 벌 수 있는 사업운이 있을 수 있다. 이렇게 보는 거죠. 자, 목과 토가 강해요. 그러니까 이 양반은 이 아가씨는 재성이 강하기 때문에 자, 토가 뭐냐면 재성이기 때문에 제극인을 해요. 근데 인성이 뭐냐면 수예요. 수가 뭐냐면 인성인데 이거는 뭐냐면 공부예요. 그렇기 때문에 특히나 대운에 보면 20세 전에 보면은 무기, 진, 사.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식신생제로 가기 때문에 뭐냐면 이거는 뭐죠? 재물운이기 때문에 활동을 친구들하고 어울려 다닌다든지 활동을 중요시하지 또는 돈 벌 생각하거나 아르바이트 이런 생각을 하지 공부를 할 생각을 안 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 사주 원국에 인성이 없기 때문에 물론 신금 속에 임수가 있고 진토 속에 개수가 있어요. 수가 전혀 없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천간에 드러난 게 없기 때문에 공부보다는 돈 버는 거 또는 친구들하고 노는 거 어떤 사회적인 활동 이런 것에 더 관심을 가질 수가 있다. 그래서 공부하는 인연이 좀 약할 수 있다. 이렇게 보여져 사주대로만 이야기하면 특히 이 대운도 마찬가지고 대운에서도 역시 그렇다. 이렇게 보여주고요. 자, 그 다음에 이 목의 입장에서 이 목이 뭐냐면 간목은 큰 소나무예요. 이 간목을 쓸모있게 만들어준 건 뭐냐면 경금이에요. 경금. 경금이 보면 사주에 없어요. 지장간에 이 경금이 여기에 나와 있어요. 여기에 있어요. 그러니까 없는 건 아니지만 경금이 지지했기 때문에 약하고 또한 뭐냐면 나무가 잘 크려면 뭐가 있어야 되냐면 병화가 있어야 돼요. 병화가 있어야 되는데 정화가 나와 있기 때문에 본인을 쓸모있게 만들 수 있는 그러니까 본인이 정말 누가 봐도 훌륭한 제목으로 만들 수 있는 것은 경금과 병화가 있어야 되는데 좀 그런 게 사주에 약하죠.
정화가 있고 경금이 있기 때문에 이 지장간에 있기 때문에 좀 한 등급 좀 떨어진다고 볼 수 있어요. 이런 부분에서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좀 많이 아쉬운데, 그러면 운을 보면 어떻게 되냐? 대운을 보면 자, 이때 이 21살 때 경호대운이 와요. 그러면은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경호대운이 오고 신미대운이 이때 오면은 특히 21세부터 30세 사이는 간목을 따듬을 수 있죠. 물론 그 경금이 편관이긴 하지만 이때 왕한 간목을 다듬을 수 있는 건 경금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때 아마 조직 생활에 관을 얻거나 이때 조직 생활을 할 수도 있을 것 같고, 이때 빠르면 결혼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어쨌든 대운 21세 이 경호대운 때 이 간목에게는 이 간목을 쓸모있게 만들어줄 수 있는 운이다. 또 더 확장된 것은 40세까지. 그 다음에 40세부터 60세까지도 가능한 게 운이 전부 뭐냐면 금운으로 흘러요. 경신, 신유. 금의 운으로 흐르기 때문에 이 신금을 원국에 갖고 있긴 하지만 천간에 투출된 21세. 그래서 21세 이제 이거를 굳이 분류를 하자면 이 경금과 신금은 경금은 편제이기 때문에 본인에게 쓸모 있지만 신금은 안정된 관이라고 할 수 있어요. 이게 지금 관이거든요. 그러니까 보통 이제 21살 때부터 40세까지 또 마음 먹으면 60세까지도 직장 생활은 할 수 있어요. 이분은 신유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경신, 신유 이렇게 관의 운이 들어와 있기 때문에 충분히 가능하다. 그리고 이때 41세부터 60세에는 관인 상생이 되는 거죠. 관, 직장하고 인. 이때 만약에 이분이 조직생활을 한다면 41세부터 60세까지는 굉장히 잘 나갈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분은 운이 잘 흘렀다라고 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화가 화가 하나 있죠. 화가 약합니다. 화가 약해요. 근데 화가 뿌리가 없어요. 그래서 화가 뭘 넣냐면 이분한테는 상관이에요. 상관인데 이제 관을 닫히게 하는 건데 다행히 관이 깨있지 않아요. 그런데 있지를 않아서 여기에 이제 여기 지장간에 경금이 있기 때문에 서로 다칠 리는 없죠. 그런데 상관 기질이 있기 때문에 뭔가 톡톡 튀는 아이디어도 있을 수 있고 뭔가 끼를 발산할 수도 있는 뭔가 재주가 있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상관 생제를 해주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분 같은 경우는 자기 재주를 드러내서 톡톡 튀는 아이디어로 재물을 만들 수도 있겠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상관 생제로 해서 재물을 볼 수도 있겠다. 이렇게 보여주고요. 어쨌든 화가 하나가 있고 목화, 수는 지금 없고요. 하나 있고 그러면은 다 됐나요? 6개가 되나요? 목화, 토가 있나요? 토가 있죠. 토가 있죠. 목화, 토, 금이 있나요? 금도 하나 있죠. 자, 금은 이분에게 있어서 뭐냐면 관이에요. 근데 남편 자리에 신금이 있기 때문에 편관이에요. 편관이기 때문에 좀 100% 마음에 안 들 수 있어요. 자기 남편에 대해서. 그렇지만 자기는 굉장히 자기를 쓸모있게 만들어줄 수 있는 관이다. 왜냐하면 이 신금 속에 경금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경우는 남편을 좀 소중히 여기면 좋겠다. 그리고 남편이 딴 데는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남편에 대해서 좀 소중한 생각을 가졌으면 좋겠다. 그래서 이분은 괜찮은 것 같아요. 신강하면서 재물과 관련된 운이 많다. 사주에. 그렇기 때문에 충분히 이분 사주는 좋아 보여요. 운도 금수운으로 흐르기 때문에 좋아 보여요. 금수운으로 흘렀잖아요. 지금 보면 이게 전부 지금 금수운이잖아요. 신유술, 경신 이게 금이에요. 여가죠. 그 다음 임계, 수잖아요. 그래서 부족한 금수운을 흘렀기 때문에 이분에게는 나쁘지 않다. 좋아 보여요. 그리고 질병과 관련해서는 금이 하나 있기 때문에 그러긴 한데, 자, 금은 우리가 폐와 관련되고 화는 뭐냐면 심혈관계통, 그다음에 수가 뭐냐면 여성과 우리 생식 관련.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경우는 여성 같은 경우는 이제 생리불순이라든가 이런 게 생길 수 있고, 그다음에 이제 생리통 이런 것도 있을 수 있죠. 그래서 아마 이때 41세 이후로는 안 그럴 수 있어요. 충분히. 그리고 이 신금, 신 속에 신, 무, 임, 경이 있기 때문에
경금이 임수를 생해줘 버리면 수가 보충될 수 있기 때문에 안 그럴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일반적으로 봤을 때는 이 수가 없기 때문에 수와 관련된 여러 가지, 또는 수는 무엇과 관련되냐면 눈도 관련돼요. 그리고 어떤 그 성적인 능력도 될 수 있고, 그 다음에 수는 뭐냐면 또 지혜를 의미해요. 지혜. 그러니까 이분은 약간 좀 지혜보다는 내 재주를 펼쳐서 돈을 만들 수 있는 능력은 좀 탁월하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공부보다는 돈 쪽에도 관심이 훨씬 많은 그런 아가씨가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자, 대충 개요를 설명드렸고요. 자, 한 번씩 읽어보면서 설명을 하겠습니다. 자, 갑목은 큰 나무를 의미해요. 생각을 해보세요. 나무. 자, 무토가 있어요. 큰 산이 있어요. 큰 나무가 이렇게 있어요. 신금이 나무 뿌리를 감싸주는 큰 자갈이에요. 바위. 그 나무가 잘 견딜 수 있겠죠. 밑에 작은 나무들도 이렇게 있어요. 그 다음에 햇빛이 쐬야 되는데 햇빛이 없어요. 병화가 없는 게 좀 아쉽죠. 그냥 정화가 있어요. 그러니까 천상으로 말하면 뭐 별이나 달이 될 수 있죠. 그러니까 좀 덜 발달될 수 있겠죠. 그 다음에 뭐 지상으로 내려오면 햇빛이 아니라 뭐죠? 이게 인조빛, 불빛 이런 게 될 수 있겠죠. 그래서 병화가 있었으면, 이 정화가 아니라 병화가 있었으면 참 좋았겠다. 병인 한 달만 먼저 태어났으면 참 좋았겠다. 그럼 기가 막히겠죠. 그 다음에 그래도요, 여전히 갑목 사주는 좋아요. 그 다음에 이제 바위도 있고, 그 다음에 토가 많고, 토가 이렇게 많이 있잖아요. 그런데 수가 없어요. 물에, 산의 계곡에 이 폭포가 없어요. 물길이 없어요. 이게 좀 아쉽죠. 수가 있어야 나무가 잘 클 수 있고, 그 다음에 그림도 멋있잖아요. 근데 여기 태양도 없고 그냥 불빛만 있고 이게 그 물도 없고 하기 때문에 약간 뭐 여기다 산에 촛불 켜놓았다고 생각하시면 정화가 촛불도 의미되니까요. 약간 센티멘탈일 수도 있고, 약간 정서적일 수도 있고, 굉장히 센티멘탈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갑목이 자기가 할 바를 좀 찾기가 힘들 수도 있지 않을까. 근데 땅은 넓기 때문에 수가 좀 부족하기 때문에 이 아가씨는 수를 우리가 공급받는 방법은 뭐죠? 해외를 가는 방법. 바다 건너 가는 거예요. 바다 건너. 바다를 자주 갔다, 해외여행을 자주 갔다 오면 이 수가 공급이 되는 거죠. 그다음에 옷으로 말하면 검정색 옷, 이런 옷. 그다음에 운동으로 말하면 수영이라든가 물과 관련된 스포츠 활동 이런 거를 하면 이 수에 대한 그런 것들이 보충이 된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죠. 그다음 재물은 아까 이야기했으니까 넘어가면 될 것 같아요. 초반에는 이른운에, 말년에 이제 편제된 그런 사업을 통해서 벌 수 있고, 또 토가 왕하고 신앙원 사주가니까 돈을 벌 수 있고, 다만 군겁쟁제가 될 수 있는 것은 이게 겁제거든요, 나한테. 그래서 돈을 벌면 돈을 나눠야 되는 경우가 많다. 그래서 이럴 때는 돈 계산을 확실하게 할 수 있는 여러 가지를 장치를 마련해 두라. 계약을 확실하게 한다든지 그런 것들을 해주면 좋겠다. 그다음 편관이 일지의 편관이기 때문에 좀 불만이 생길 수 있으나 참고 사는 것이 좋고, 그다음에 이제 이게 뭐냐면 남편이 뭐냐면, 자, 신금이 남편인데 신금 속에 있는 경금하고 겁재예요. 나와 다른 여자의 이 을목이 을경합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이걸 암합이라고 그래요. 암합. 그래서 남모르게 애인을 둘 수도 있다. 그런 점이 있기 때문에 보고, 본인이 그럴 수도 있어요. 이런 경우는 본인 사주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런 거는 좀 유익 있게 좀 조심할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이거는 뭐 보통 이야기를 안 할 텐데 이제 암합이 보여서 말씀을 드린 거고, 일단 이런 경우는 남편이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남편을 잘 대해줘야 되겠죠. 그 다음에 물 보충해진 해외여행 하라고 하는 것도, 운동도 수와 관련된 운동하라는 거. 그 다음에 운이 좋아서 임시되어서 계유된까지 물의 운이 흘러서 좋고, 그 다음에 51세 이후에는 재물도 꽃을 피울 수 있다고 하는 것은, 자, 이거예요. 갑목에게 있어서 무토가 재성인데 계유되는 무계합을 하여, 그래서 꽃이 피는 게예요. 재물이 꽃을 피는 해오기 때문에 51세 또 60세 이 사이에 재물이 들어오고 굉장히 좋다. 이 술토도 마찬가지. 술토 속에는 뭐가 있죠? 술, 신정무, 정화가 있죠. 그래서 이 술토도 괜찮고, 그래서 어쨌든 인생 후반부에는 돈을 좀 많이 만질 수 있는 팔자로 보여집니다. 그 직업은 뭘로 하는 게 좋냐? 자, 이분은 직업을 보면은 지금 어떤 전공을 하고 있는지 하나도 몰라요. 전혀 모릅니다. 이름도 모르고 아무것도 모르는데 생년월일만 갖고 이야기를 하는데,
자, 이분은 목이 많고 뭐가 많죠? 토가 많죠. 그래서 목과 관련된 게 뭐냐면 교육, 건축, 사람을 상대하는 일이래요. 그러니까 이런 쪽의 일을 할 수도 있고 아마 이 건축 쪽이 이쪽에 하고 있지 않을까. 간목이기 때문에 이런 쪽 교육회가 갖고는 뭐죠? 강사를 하면 돈을 많이 벌까요? 나중에는 뭘로 돈을 벌지 모르겠지만 그다음에 토와 관련된 거는 상담, 종교, 심리, 부동산 또는 미용업도 돼요. 토와 관련된 거는. 그래서 이 미용과 관련된 이런 일을 하고 하면은 성과를 낼 수 있겠다. 그래서 아마 교육, 건축, 사람을 상대하는 일, 상담, 종교, 심리, 부동산, 미용업 이런 쪽으로 하면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되고 화는 이제 뭐냐면 방송 이런 거예요. 방송, 심리, 교육. 네, 교육도 되고 또 전산도 됩니다. 이럴 때는. 네, 이런 쪽은 현재는 지금 정화가 하나 있죠. 그래서 이런 쪽은 약한데 그다음에 금은 뭐냐면 법, 금융, 그다음에 경제, 그다음에 이과라면 사람의 생명을 다루는 분야. 그다음에 수는 해외, 물류, 유통, 음식 이런 것 쪽에. 근데 이런 쪽은 좀 부족하기 때문에 이쪽은 좀 약할 수 있다. 성과가 일에 대한 성과가 약할 수 있다라고 생각이 돼요. 그런데 대운에서 수가 와주면 수와 관련된 해외, 물류, 유통, 음식 이런 것도 관련이 있을 수 있고 금과 관련돼서 만약에 한다 그러면 21세 때부터 금운이 흘렀잖아요. 야, 금운이 흘렀기 때문에 금과 관련된 여기 또 금이 있기 때문에 금과 관련된 법, 금융, 경제, 회계 뭐 이런 쪽 그다음에 이과라면 뭐 병원과 관련된 여러 가지 직종들 이런 쪽에 그다음에 철강 산업 이쪽과 관련된 일을 할 수도 있다. 뭐 나쁘지 않을 것 같고 수는 이때부터 들어오기 때문에 41세 이후 들어오기 때문에 지금은 수와 관련된 해외 물류 유통 음식 이런 거는 현재와는 인연이 없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화는 정화가 있긴 하지만 뿌리가 약하기 때문에 특히 이제 뿌리가 사옴이 30세까지는 오화가 와요. 화가 오기 때문에 화와 관련된 일에 대해서 할 수도 있겠지만 이제 인생 뒷부분으로 가면 화운이 끊기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목과 토와 관련된 운 그런 방금 말씀드린 그와 관련된 일을 하는 게 좋지 않을까라고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궁금해요. 이 아가씨가 전공이 뭔지 어떤 일을 하려고 하는지 이런 부분이 굉장히 궁금합니다.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 사주를 보고 있기 때문에 한번 나중에 제가 피드백을 받아서 맞으면 그냥 댓글 안 달 거고 전혀 좀 다른 생소한 분야라면 혹시 제가 댓글로 언급해 드릴 수도 있습니다. 이상으로 이분의 사주에 대해서는 이 정도로 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